저기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저희가 투표 현장에 참가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표 현장에 참여하는 겁니까? 개표 현장. 아, 투표? 그거는, 네. 그거는 이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된 걸로 김민수 씨랑 좀 할 때, 근데 다시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해야 할 일은 이겁니다. 투표하는 날, 사전 투표하는 날, 제일 1번으로 투표 현장에 가갖고, 거기에 들어오는 몇 명이 투표하고 있는가. 이거를 사진 찍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설명할까요? 잠깐만요. 그래서 그거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사진 찍는 이유가 있어요. 기록으로 남기면은 그게 신빙성이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4,000명을 세해놨는데 저 속에서 기록하기는 6,000명으로 기록했다. 이걸 못 잡았어 내가. 그럼 6,000명이 투표한 걸로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방지를 해주셔야 돼요. 투표하는 날. 이거 나갔네? 그걸 방지해 주셔야 돼요. 그거는 대선 때 하신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번에, 또 이제, 대선 때 저도 우리 지역 개표 현장에 있었습니다. 저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사안이 하나 있어요. 아까도 설명해서 빼먹었네. 그게 뭐냐면은 대선 끝나자마자 미국 어느 기관에서 저한테 바로 연락이 왔어요. 뭐냐? 개표 이거 동뜯지 않은 함이 있다. 연락이 바로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잡은 것은 뭡니까? 확진자. 그 다음에 지금 질문하신 그거. 아주 그거 지대한 공로였죠. 그런 정도로 생각했는데 저 사람들이 한 수법은 그것만은 아니었더라고요. 가짜 투표함을 만들어놨어요. 가짜 투표함을. 이것이 제가 있었던 송파에서 어느 유튜버가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영상으로 나와서 저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거기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뭐냐? 송파인데요. 저는 송파의 토탈 투표 함수가 17개였어요. 맞아요. 근데 17개가 다 들어와서 개표 선언을 책임자가 했어요. 그래서 개표 작업에 들어갔거든요. 한참 개표 작업을 하는데 나중에 또 들어와. 누가 그럴 줄 알았습니까? 이게 뭔지는 알고. 이걸 몰랐던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난번 대선 때 한 것 플러스 이 투표함 개수 확인 이것이 또 추가돼야 돼요. 그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 드립니다. 투표함 개수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저분이 사실 교수님의 저기를 언제 하느냐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26일, 27일이 사전 투표죠. 27일. 27, 28. 네. 거기에서 땡겨갖고 한 3일 정도 전쯤에 다시 정리해서 한 일주일 전쯤에 해도 괜찮고요. 2, 3일 전에 하고 우리가 이것만 얘기 안 하면 돼요. 우리가 커버하는 머리 싸움인데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이것만 노출 안 시키면 돼요. 우리 특공대한테만 비밀리에 주고받으시면 돼요. 그 문제는. 맹주성 교수님이 하시는 프로그램 특공단 일은요 개표 참관인으로 참석하셨을 때 하시는 일입니다. AI 촬영 특공단은 투표소, 사전투표, 당일투표소 밖에서 하시는 일들이고요. 맹주성 교수님 프로그램은 개표소에서 개표 상황표를 찍어서 저희 본부 측에 보내주면 그 개표소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선관위가 방송에서 노출하는
그 숫자와 바로 프로그램이 비교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전송을 할 겁니다. 여기에는 1% 조작이다, 2% 조작이다, 10% 조작이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다시 개표소에서 거기 위원들이 있고 위원장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이의 제기를 해야 됩니다. 크레임을 걸어야 됩니다. 그 표를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개표 상황표에서 나온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몇 표, 이재명이 몇 표, 이런데 방송에서 송출되고 있는 현 상황은 2%의 조작이 있다. 그걸 우리가 본부에서 보내준 자료를 가지고 들이밀면서 따지시는 겁니다. 이제 고소고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하는 게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개표소에서 일어날 부정을 방지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거고 3시부터 하는 건 투표소에서 방어할 AI 촬영 특공단 교육입니다. 이제 명료합니까?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질문해도 될까요? 네. 저기 그 서버의 보존값을 저번 정권에 있었을 때는 그게 뭐 어떻게 가능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우리가 정권을 찾아왔는데도 그게 가능하게끔 내버려둔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이해할 사안이 아닌 것 같고요. 얼마 전에도 VON 방송을 통해서 그 부분에 그 의견이죠. 개인의 의견. 저도 그 부분은 반이다. 이렇게 그 당시에 그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렇게 할 것인가. 그거 하나 의문점 하나 하고요. 그런데 또 다른 환경적인 거를 제가 그 당시에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상대하고 있는 이 상대들이 말이죠. 우리와 일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70년 동안 살아온 사고방식을 가진 상대로 생각하면은 이게 정권이 뒤바뀌네 또 해?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상대가 나라의 정체성을 뒤집고자 하는 이질적인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이런 환경을 생각해보면 그것만은 아니죠. 저 사람들은 무려 40년 동안 엄청나게 시행오차를 거쳐가면서 오늘날까지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현재도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현재도 저 사람들은 중국식 일당 독재 장기 집권 체제로 가는 것을 최고의 민주주의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저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위험하다. 내놓자? 글쎄 잘 모르겠네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선별적으로 한다는 말을 아까 그래서 한 거거든요. 전적으로 다 못해요. 이번에는. 정권이 뒤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적으로 다 폐하하려고 들지도 않을 거라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그 부분은, 글쎄,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글쎄요, 우리가 판단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그 부분은. 실제로 부닥쳐 봐야 알죠. 그러나, 이러건 저러건 간에 우리는 준비를 해둬야 합니다. 준비를. 이거는 의미가 있어요. 이런 거를 저는 최종적으로 노림수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뭐냐, 여기서 부정을 잡았다 이거 개표 도중에 그리고 난리가 터졌다고 치자고요. 이것이 과연 여기나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거예요. 지금 4.15 이거 5월 23일 날 정신이 있습니다만은 전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법관이 여태까지 해온 행동이 있거든요. 증거 축소, 심지어는 증거 인멸까지 했다고요. 법관들이. 그렇게 해온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어서 뒤바뀌었다고 해갖고 태도를 뒤바뀌어서 이거 부정선거였어. 이거 기대 안 합니다, 저는. 예, 그렇게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럼 현 정권에서 대법관이 말이죠. 대법관이 이거 부정선거 없었어 하고 판결을 내려버렸어.
대통령 입장에서 뭘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대통령 입장에서 쉽게 행동하기 어렵게 생겼죠. 대법관에서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부정이라는 게 잡았다. 난리가 터졌다. 이것이 현 정권에 이것까지 조사할 수 있는 빌미를 준다는 거죠. 저는 조립수를 거기에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서 무슨 어떤 뭘 가지고 이거를 조사해야 될까 이래서 내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대법관이 그런 판결을 내렸어요.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대법관 무시합니까? 그건 아닐 거로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 증거 자료를 제시해서 난리를 줘주면은 이걸 근거로 해서 이것까지 간다라는 거죠.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대표 도중에 잡자라는 거예요. 대표 도중에. 끝나고 나서는 소송 걸어봤자라는 거예요. 얘기는. 여태까지 다 오셨잖아요. 그런 겁니다. 저는 지금. 네, 저희 지금 수업 중에 이제 우리 공부하는 중에 좀 방해가 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 서버가 어떤 저는 컴퓨터 어떤 프로그램 시스템 알고리즘을 잘 몰라서 그 질문하는 거기도 하지만 누군가가 그 서버에 그 고정값을 두는 그 사람이 관리자 매뉴얼에 관리자로 지정돼 있으니까 막 서버를 관리하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진짜 중국에서부터 그런 고정값을 집어넣는 그런 시스템이 중국에서 하니까 우리가 못 잡는 건지 그럼 우리도 반대로 우리가 그 서버를 우리도 공격해가지고 그 고정값을 원위치 시킬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우리가 작동할 수가 없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예. 화면 안 나오나? 예. 화면을 꺼놔서. 예, 말씀하세요. 예, 그냥 얘기해도 돼요?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 그 부분이 이제 그 시스템 상의 질문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현재 4.15까지 서버에서 내장돼서 했던 프로그램은 이거는 프로그램 짠 사람 한 사람만이 알면 충분합니다. 이거를 여러 사람이 알게 되면 말이 낳고 해갖고서 안 되는 부분이에요. 거꾸로. 많은 사람이 알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럼 이거를 누가 짰느냐 하는 게 의문스러운 것이죠.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양정철이 2019년도 7월 달에 중국 공산당하고 MOU를 맺으러 갔다. 그때 대기업이죠. 텐센트는 이쪽 분야에. 텐센트에 의뢰를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그쪽에서 짜서 줬다. 이거를 실습을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텐센트에서 나왔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거는 해킹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 서버가 기능을 작동을 못하게 하든가 아니면 여기에서 데이터를 빼가지고 딴 데 악용을 하든가 이거 다운시키고 하는 거는 디도스, 예를 들면 다 아시는 디도스 공격 같은 거 그런 거죠. 그건 해킹이고요. 우리는 전혀 해킹하고 관련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은 여기 서버의 기능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합법적인 거예요. 뭐냐? 여기에서 방송국에 데이터를 송출하는데 이 데이터는 개표 현장에서 올라온 데이터가 맞느냐 틀리느냐 그걸 검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말씀드리면 안 되는 건데 아무튼 저 해킹 아닙니다. 합법적인 겁니다. 합법적인 거. 네, 서버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이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전혀 차원이 틀린 겁니다. 네,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미친어? 네, 맞습니다. 네, 또 말씀하셨죠? 예? 네. 마이크 또 다른 분 질문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신진호님. 네네. 만약에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부정 투표 조작하는 거나 바꿔치기 하거나 이런 거를 적발했을 때 그거 사진 찍고 투표를 못하게끔 모든 사람 못하게끔 중계할 권한이 있나요? 뭐라고? 있죠. 다시 한번. 예, 할 수 있습니다. 참관인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위법한 현장을 발견할 경우 바로 개표를 중단할 수 있고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면 그 위원들이 그 이의제기서에 제출한 내용을 보고 위원장님께 상의를 합니다. 그 위원장은 개표소에서 판사 같은 기능을, 그러니까 대법원으로 얘기하면 판사 같은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위원들을 다 모아놓고 회의가 진행됩니다. 실제로 제가 개표소에 요번에 강진구 들어갔을 때도 개인 도장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선관위가 나눠주는 도장과 개인 도장을 양쪽에 비교하면서 위원장이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위원장이 이제 회의를 하면서 그 이의제기를 하신 분께 여쭙니다. 무엇을 원하냐요. 그러니까 내가 이 개표를 계속 중단시키면서 그 다음에 경찰 개입이라든지 그런 걸 진행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일단 개표를 끝내는 걸 원하는지 물어봅니다. 이런 절차들을.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차후 우리 부방대원님들은 부방대 신고센터 변호사한테 즉각 전화를 거셔서 피드백을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저희 캠프에 방문하신 분들 질문을 한번 받겠습니다. 근데 다시 안녕하세요, 교수님. 말씀해 주시는 이제 그 과정에서 공항 울리네. 지금 보면은 우리가 4.15 부정선거를 해서 그 투표 용지가 네네. 여러 유형의 투표 용지가 나왔잖아요. 네. 예. 우리가 지방선거에 그러니까 여러 어떤 그 후보 유형이 여러 가지가 틀리기 때문에 뭐 구시군 우리 이런 그 기초단체장하고 그 다음에 부의원들하고 필요하면은 우리 보궐 쪽에 이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페이퍼 우리가 쓰는 그 투표 용지가 각각의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예전에 보면은 똑같은 우리가 사전 선거 할 때 그때는 대개가 롤에 의한 거기서 출력한 그거를 활용을 하는데 사전 선거에서 시투표하기 가지고 보관했다가 해가지고 나온 거 보면 이상하더니 투표용지가 배추리 투표지고 다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거 페파가 우리가 지금 해가지고 120g이냐 170g이냐 이제 나오는 게 이게 우리가 전지 얘기를 하거든. 한 장당 전지 한 장에 몇 g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설레대가 잘랐을 때 8절 6절 32절 이런 식으로 커팅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사전 선거에서 나오는 그 페파는 롤에 의해서 페파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전혀 무관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지금 대법원에서 그걸 판단해가지고 그게 이 부정선거 아니라 하는 사람들이 대법원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반역 행위를 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알면서도. 맞습니다. 그래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이번에도 우리가 지금 해가지고 6일 지방선거의 사전선거에 이때는 우리가 보면은 본선거에서는 자체의 선거 관리 명부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으니까 가능한데 과는 왜일까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그 서버를 이용하고 저희가 질문 타임이라 설명하네요. 아까 그 페이퍼 이제 그거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다른 거 제가 너무 길어서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재판 하는 과정을 보면은 제가 이제 법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재판관은 이 배춘일 투표지라든가 평량이 아까 규격에 틀린다든가 기표인이 엉터리라든가
이것은 선관위법에 다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재판관은 이거는 불법이다 아니냐를 얘기해 줘야지 왜 이건 유효편이 아니냐, 무효편이 이거를 판단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말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누가 언제 그런 권한을 재판관한테 부여했습니까? 재판관은 법에 의거 이것이 불법 투표용지다 아니다 이것만 얘기하면 끝나는 것이죠. 근데 여태까지 그렇게 안 해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5월 23일날 저도 재판장에 이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큰 소리 한번 내고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큰 소리 한번 낼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여기 우리 줌으로 들어오신 대원님들 재원분 중에 더 얘기하고 싶으셔서 말씀하셨던 분이 있는데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아까 질문하시다 마신 분 누구시죠? 나가셨나? 예, 질문 있으신 분이 있으세요? 줌으로 들어오신 대원님들? 여기 제가 하나 질문 하나. 예, 말씀하세요. 예. 거기 사전 투표하는 날 제가 참관인으로 하려면은 참관인 신청을 별도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부정선거 단속위원회라는 그런 완전만 사고 하면 되는 건지, 그리고 참관인으로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절차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대원님 어느 지역이십니까? 동대문구입니다. 동대문구예요. 그러면 동대문구는 사실 동대문구 위원장님이 관할을 하실 텐데 유미선 위원장이 있으세요? 동작구 위원장님. 그분한테 저희 압니다. 유미선 위원장님 동작구인데요. 그분이 모든 지역 압니다. 제 얘기를 좀 들으세요. 모든 지역을 다 도와드리고 있어요. 참관인으로 참석하시는 분은 그분이. 그러니까 유미선 위원장님을 찾으시면 되고, 저희 부방대 전화번호 혹시 아시나요? 잘 모릅니다. 부정선거 방지대 홈페이지 들어가면 맨 밑단에 전화번호가 02-2064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예. 2634-2022. 2634-2022. 예, 2634-2022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유미선을 찾으세요. 네네. 캠프로 전화를 하셔야 그냥 캠프로 일단 전화하시래요. 예. 네. 예, 그러면 유미선 그분께서 모든 참관인에 가는 건 다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요. 일단 본부 캠프로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리고 다음 질문은 하셨던 것 중에 참관인으로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참관인으로 참석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감시단도 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시면 동대문구 하시고 싶다고 하시면 분명히 동대문구로 배치를 해드리도록 노력을 할 거고, 만약 동대문에 TO가 없으면은 만약 원하시면 동작구에서나 은평구나 이런 데서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가 와야 그 사람한테 알려주는데. 그러니까 2064 2022 법적으로 전화번호 2016이에요. 저기 질문보다도요. 2022. 여보세요? 네. 들려요? 네, 말씀하십시오. 예, 지금은 맹 교수님으로부터 아주 핵심적인 강의를 듣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다른 질문보다도 강의를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강의 하실 내용 계속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그 상세한 거는 나중에 얘기해야 돼요. 그럼 오늘 강의 오늘은 너무나 상세하게는 얘기 못하죠. 김동호 대원님, 오늘은 강의를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한번 다시 또 특강을 할 거고요. 질문 내용만 이제 받으시게 됩니다. 네, 그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에 대응책이 나올까봐 너무 상세한 거는 말씀을 지금은 못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질문은 조금 생각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 생각하시는 동안 혹시 여러분들 이건 뭐 딴 얘기입니다. 4.15 총선 때는 발표 순서를 당일 투표를 먼저 하고 사전선거를 나중에 했죠. 그런데 3구 대선 때는 사전투표를 먼저 했죠. 이건 요청에 의거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사실은 무엇을 3구 대선 때는 어느 거를 먼저 하느냐 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버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청사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느 걸 먼저 발표해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기는. 근데 처음에 이재명이가 뭐 100몇십만 표 이기고 있다. 당일 사전 투표를 먼저 하다가 보니까 당연하죠. 그쪽에서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전 투표니까. 뭐 급하면은 당일 투표도 손댈 수 있습니다. 예, 프로그램은. 그것이 민경욱 정말 드문 케이스였는데 우리가 컴퓨터 계산해 보니까 4.15 총선 때 인천 연수구을 민경욱 여기는 당일 투표를 손댔더라고요. 여기는 드문 케이스예요. 그 많은 차이가 나면은 어쩔 수 없이 사전 투표에서 많은 걸 빼와야 되는데 그러면 금방 들통날 것 같으니까 못 빼오고 당일 투표에 손을 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드물게. 근데 대선 때는 어느 걸 먼저 발표하고 상관이 없었어요. 부정하는 방법이 투표함에다가 다 미리 넣어놨기 때문에 무엇을 먼저 발표해도 상관없었고요. 여기는 투표함에 넣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할 수 있는 요소를 나중에 밀어놓고서 잘 가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확 그냥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그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였었어요. 여기는. 미국도 똑같았죠. 그것은. 그래서 6.1 지방선거 때도 당일을 나중에 하고 사전투표를 먼저 자. 그건 유리합니다. 그렇게 이제 요청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그래도 유리해요. 사전투표를 먼저 개표하는 것이. 그리고 부정을 한다면은 사전투표에서 이제 할 게 뻔해요. 네. 그러면은 우리 프로그램에 이거 부정행위를 잡아내는 것도 일찍 발견할 수 있죠. 일찍. 근데 당일부터 하면은 한참 기다리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밤새도록 다 혼자서 하기도 어렵고 뭐 그런 문제점이 이제 세세하게 있을 거예요. 그럼 교대를 해야 되는데 교대 정말 철두철미하게 잘해 주셔야지 여기서 올라오는 데이터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이 프로그램은 엉뚱한 결과를 내거든요.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되거든요. 이 프로그램 운영은. 네, 그런 문제는 이제 나중에 네. 또 감사합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집행부도 이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한테 교육을 좀 받아야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이게 간단한 그런 건 아닙니다.